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웬만하면 사시면 좋습니다. 진짜 웬만하면 실적이 잘 나옵니다. 같은 것도 포함이 돼요. 물가가 올라가는 또는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이익이 더 빠르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중국의 봉쇄 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가고 꽤 고강도로 가고 있어서 이것도 사실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거죠. 그렇죠. 예, 크게 미치는 거고 국내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이 많은데요. 이게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변수. 그러니까 왜 전문가인데 왜 틀려 이러면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예측이 안 되니까요. 근데 그 영향이 뭐냐면은 중국에서 많은 걸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에 뭐 배터리나 엔진이나 아주 하이테크 기술을 뭐 차량용 반도체 안 모자라서 다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래 다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용 창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조그만 모터가 여러 개 들어가거든요. 그거 10불밖에 안 해요. 중국에서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 모터 하나 10불짜리 하나 없으면은 차가 뭐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차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급망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거냐. 이제 이게 변수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은 정책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해는 되지만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한꺼번에 풀 수는 없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선진국의 사례 또는 한국의 사례 같은 경우 보면은 코로나 중에서 오미크론은 그냥 위드 코로나 가도 그냥 독감 수준이니까 네,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정치인들이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제 빨리 봉합이 될 것 같고요. 지금같이 계속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가면은 조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상해 봉쇄만 하더라도 저거 뭐 그냥 금방 끝나고 말 줄 알았는데 상해도 엄청 오래 하더니 이제 북경까지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너무 심하게 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는 뭐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심하게 봉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할 것 같고요. 그게 풀리는 것도 아까 전쟁이 끝나는 거와 똑같이 두 가지 남은 불확실성 중에 두 개 메이저거든요. 금리 인상, 물가 이거는 다 반영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가지가 빨리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주식을 조금 편안하게 매수하셔도 된다. 두 가지라고 하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강력한 봉쇄. 예, 그거는 끝나는 시점을 뉴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여기 땅 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최근에 좀 눈여겨보신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거나 이렇게 불안할 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업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예, 이런 쪽에 포커스를 해야 되고요. 기업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은 이미 잘 나온 기업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을 봐야겠죠. 그거를 매번 전문가들 통해서 듣기는 어려운 상황이 많으니까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를 보면은 좀 더 편안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으로는 지금처럼 물가가 올라가고 원재료도 올라가고 이럴 때는 고객이나 B2B면은 고객사한테 전가할 수 있는 이런 파워를 가진 기업들을 봐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요건들은 사실은 이제 독점을 하고 있거나 또는 브랜드가 굉장히 강한 기업들입니다. 너무 쉽게는 명품 기업들. 예를 들면 작년에 뭐 에르메스, 에루샤 이러는 것도 원재료 가격 상관없이 가격 5번씩 올렸어요. 그런 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리고 그건 브랜드죠. 그다음에 독과점하는 기업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반도체 체인에서 보면은 ASML처럼 그 EUV 장비하는 회사들은 계속 올리고 있고요. TSMC 같이 이런 파운드리 회사들도 가격 25%씩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독과점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소비재 중에서 그런 음식료 업체들도 상당히 거기에 해당이 돼요. 물론 원인은 이제 밀가격이나 뭐 원당 가격이나 이런 게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을 정가를 하는 건데 정가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 가격을 우리가 100원 올렸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일시 주춤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판매량에 별 지장이 없으면서 마진은 많이 떨어지는 이런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주류 업체들 뭐 이런 회사들도 저희는 뭐 계속 몇 달째 주류 회사들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그런 가격 인상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항공주가 좀 많은데 좀 주춤하더라고요.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확 올랐다가 이게 뭐 국내 증시든 뭐 미국 증시든 전반적으로 그냥 약간 좀 주춤하는 모양새던데 이런 뭐 항공, 뭐 엔터, 화장품 같은 이런 리오프닝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크게 한 방이 없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질 거는 면세점 이런 것들은 막연하게 다들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는 거고 이제 코로나가 또 중국에서 저러니까 좋아지는 방향은 알고 있는데 아직 이익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익이 별로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리오프닝 수혜주라면은 가급적이면 이익이 나오는 군을 다시 추려서 거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말씀드린 예를 들어 9시, 10시에 끝나다가 무제한으로 시간 바뀌고 소주, 맥주 나가서 2차, 3차
나가서 먹고 그런 소비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류가 대표적인 거고 미디어 엔터 중에는 공연하는 회사들도 좋죠. 공연 엔터테인먼트 하는 회사들은 해외 공연이 더 많이 잡히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거는 실적도 더 좋아집니다. 그렇죠. 예. 또 마지막으로 뭐 미디어에서 드라마 제작사가 있는데 이제 옛날보다 이제 드라마 조금 덜 볼 수는 있죠.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회사들도 제작 편수가 올해는 크게 늘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수량이나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네. 실적이 좋은 기업들 이렇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시장 환경이 동학개미, 서학개미 전부 다 2020년에 확 처음 시작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많고 재미도 봤는데 지금 울상이잖아요. 이게 2020년, 2021년 그리고 올해가 너무 시장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해서 많이 다른데 이 투자 방법은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제 2000년까지처럼 이제 돈이 많이 풀리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그 수혜를 다 받고 이럴 때는 사실 많은 기업들이 다 같이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뭐 ETF를 사도 되고 뭐 종목들을 쫙 깔아놔도 되고 뭐 이런 시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돈이 풀리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 반대로 회수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압축을 해야 되는데 압축을 하다 보면은 실적이 좋은 거에 압축하라고는 다는 말씀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종목 수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좋은 네. 기업들은. 그래서 그거 찾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두 가지 세 가지 한 조건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은 웬만하면 사시면 좋습니다. 진짜 웬만하면 실적이 잘 나옵니다. 네. 은행 같은 것도 포함이 돼요. 신문 열심히 보셔도 나오지만 은행도 포함돼요. 왜냐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매달 보시잖아요. 문자로 대출금리 얼마입니다. 얼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금금리도 올라가요. 그렇지만은 대출금리처럼 빠르게 못 올라가거든요. 네. 그럼 은행 마진 좋아지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소주 맥주 가격도 다 올라갔고요. 네. 그 과자 가격도 다 올라가고 있고 자동차 가격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인상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높은 확률로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설하는 기업들입니다. 기업이 초과 수요가 있어가지고 공급량이 부족할 때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요. 첫 번째는 가격을 올려요. 근데 이게 수요가 아주 긴 수요라고 생각하고 네. 공장을 짓고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그게 소화가 될 것 같이 생각을 하면은 네. 그때는 증설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증설은 바로는 큰 뉴스가 아닐 수 있어도 굉장히 큰 장기 투자 호재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뭐 공급업체가 뭐 철강업체처럼 뭐 3,000개 있거든요, 중국에. 이런 회사가 증설하면은 그거는 탈락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플레이어가 뭐 제한적인 상황에서 전방 산업이 끌어주는데 증설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기업들은 장기 이익이 좋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을 추천을 쭉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업들 사실 회사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증설하는 속도를 보면은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에서 증설이 되게 많이 나오고 PCB 기판, 뭐 플리칩 BGA 이런 회사들도 증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들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조금 틀어서 그럼 올해 개인 투자자들 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이 가장 많이 할 법한 실수는 뭘까요? 치수라기보다도 좀 많이 지쳐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네. 아 이제 4월이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전쟁 터져서 물가 올라가고 뭐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면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인내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면은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는 또는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이익이 더 빠르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꼭 들고 기다리시면은 시간의 문제로 해결이 좀 많이 됩니다. 그게 삼성전자일 수도 있고요. 더 빠르게는 뭐 2차 전지 소재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빠지면 물타기도 저는 추천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물타기 하는 거는 우량주, 그 다음에 시가총액에서 뭐 업종 내 1위 업체들, 이런 회사들은 가능해요. 네. 그렇지만은 중소형주라든지 경쟁이 심한 그런 기업들은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주식 앱 창에서 가장 퍼센티지가 낮으신 거에 물타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좋은 우량주에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바꿔서 얘기하면은 물타기 하는데 거의 100% 확률로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코스피 사시면 됩니다. 코스피 ETF. 네. 제가 뭐 시간은 투자 기간은 말씀 안 드렸지만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항상 네.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물타도 된 만큼 안전하다라는 거죠. 전체 기업들의 이익이 튼튼하기 때문에 네. 예, 그게 그 지금은 이제 자금이 왔다 갔다 하고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거지 지나고 보면은 좋은 투자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수 관련한 종목들 이런 것들은
좀 공부하셔가지고 물타기도 더 하셔도 되는 시간에 있습니다. 지금은. 국내 주식하고 미국 주식 중에 제가 조금 여유 자금이 있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에 하는 거를 추천하세요? 저는 이제 계속 국내 주식이 올해는 더 좋다라고는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근데 지금 미국이 워낙 빠져가지고 양쪽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 1분기만 하더라도 저희가 성장주들 보면서 뭐 PSR이 높은데도 주가가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 말고 이제 빅테크들 있잖아요. 네. 빅테크 미국의 5인방이라든지 뭐 애플부터 해서 이런 기업들은 지금도 좋은 구간에 들어온 것 같아요. 밸류가 좀 이제 점점 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괜찮고 그 대신 초대형주 위주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미국보다는 좀 더 저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매력적인 이유는 혹시? 훨씬 싸고요. 성장률도 미국도 올해 EPS 성장률 한 10% 정도 보고 있거든요. 한국은 좀 하향 조정됐는데 한 4에서 5%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 환율 수혜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 기업들이. 그렇죠. 그리고 저평가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럼 지금 시장에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라고 좀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인플레이션에 안 좋은 면은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국 회사들 리포트를 보면은 인플레이션 고점 찍었다라는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 정도에 보시는 그 5월달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워낙 높았었으니까 그 자체로 또 기저효과도 있고 그래서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가는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기업 이익한테는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2분기도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린 기업들의 하나였습니다. 대표님께서 조만간 또 새로운 책을 내신다고 해서 혹시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 합쳐서 한 30년 정도 경력이 있는데 저희가 했던 실수도 있었고 잘했던 것도 있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이제 하나의 챕터 하나씩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뭐를 사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실적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되게 앞으로도 좋아질 기업들을 고를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낚시하는 법을 좀 다룬 거죠. 그런 내용이 2주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투자를 위한 투자라는 책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못다한 말씀들은 거기에 자세히 기술이 돼 있으니까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